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의 마지막이니까 힘내시고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생성자는 생성하는 거, 소멸자는 소멸하는 걸 의미하죠. 무슨 소리죠? 생성,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한 것 같은데, 생성자는 생성을 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고, 소멸자는 소멸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생성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생성자는 클래스 객체 생성 시 실행이 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생성자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 놓으면 그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면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초기 값을 세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번 실습도 초기 값을 세팅하는 용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직접 보시면 이게 왜 편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 방법은 이건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클래스 내부에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언더바 두 개를 적은 다음에 new라는 이름을 적으면 이게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생성자는 이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말고는 모두 동일해요. 함수에 여러 개의 인자를 넘겨줄 수가 있고요. 함수 내부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자유롭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생성자라는 개념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이 생성자를 사용하는 거는 함수 사용 방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름이랑 기능이랑 연관을 시키시면 이해하기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생성자니까 객체를 생성할 때 뭔가를 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클래스에다가 생성자를 추가를 했어요. 언더바 두 개를 적고 new라고 적은 다음에 이름과 나이, 성별을 인자로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정보 입력 함수 내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보면 앞서 했던 실습에서는 이 정보 입력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할 때 바로 인자를 넘겨줘서 값을 초기화한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생성자를 추가를 합시다. 언더바 두 개를 적은 다음에 new라고 적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겨주고 싶은 파라미터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인자로 받을 거고요. 내용은 여기와 동일하니까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비교를 위해서 하나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초기화를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도록 했고요. 생성자를 만들었으면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매칭을 어떻게 시키냐면 생성자 이름이 new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고 적으니까 이 new와 매칭을 시키시고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괄호를 열고 넘겨줄 인자들을 적으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클래스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 객체 이름을 적고 땡땡는이라고 적은 다음에 new라고 적으시고 클래스 이름을 적고 괄호를 열고 인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학생 일의 정보가 입력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도 잘 되고요. 생성자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 기존에 C 언어 같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C++ 같은 언어들에서는 함수 이름은 동일하고 인자의 개수가 다른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인데요. 오토아키에서는 이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생성자에도 마찬가지로 new라는 생성자는 하나만 정의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소멸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멸자는 생성자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는데 객체가 소멸할 때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이 소멸한다는 게 제거된다는 거고요. 제거된다는 게 메모리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는 것의 의미가 생성이 되는 객체가 특정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소멸된다는 거는 그 메모리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멸자는 주로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요. 오브젝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오토하키에서는 오브젝트를 제거할 때, 삭제할 때 알아서 메모리 관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오토하키에서 소멸자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메모리 관리 측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경우도 많으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요소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용 방법은 생성자와 동일해요.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생성자는 new였는데 소멸자는 delete예요. 이것 이외에는 생성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따로 실습 스크립트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같이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이 클래스 내부에 소멸자를 만들 거고요. delete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인자는 없고 여기에 바로 내용을 적을 겁니다. 객체가 소멸될 때가 언제인지도 보여드릴 겸 메시지 박스로 메시지를 띄우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객체가 소멸될 때 현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띄우고 그 뒤에 객체가 소멸됩니다 라고 문구를 띄우도록 만들었고요.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 객체가 생성이 됐고 여기서 객체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띄우는 거니까 여기서 객체를 소멸시키겠습니다. 학생 1 객체를 소멸시키는데 이렇게 해주면 오브젝트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객체가 소멸이 되고 소멸자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프로그램이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 소멸자가 실행이 돼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 박스가 2개 뜨고 그 다음 킴영감 객체가 여기서 먼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학생 2 객체가 소멸이 돼서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학생 2 객체를 삭제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객체가 소멸되고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학생 2를 소멸을 시키고 학생 1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게 하면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가 먼저 소멸되고 킴영감이 나중에 소멸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아예 그냥 삭제하는 걸 다 지우고 실행을 해봐도 이렇게 생성된 순서대로 객체가 소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의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들만 아셔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클래스들을 내 스크립트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클래스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클래스라는 개념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클래스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뭘 얻으셔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 될 정도로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다뤘습니다. 오토학기 홈페이지에 있는 클래스 설명을 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용 방법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야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내용이 많더라도 강의를 착실하게 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개념의 강의를 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